배우 김영철 씨는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단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와 아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두 사람만 콕 집어 말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슴 절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김영철 씨의 부모님은 황해도에서 온 이북 분들이었는데 당시 누나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철 씨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1953년에 태어났는데 피난 중에 태어난 거죠. 한때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 김영철 씨의 어린 시절에는 과외 교사가 집에서 숙식을 하며 공부를 가르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뒤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일, 고기장사, 잡화점, 당구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고생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다가 김영철 씨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하던 계가 잘못돼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너무나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되죠. 부모님은 빚에 쫓겨 야반 도주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받을 돈이 있는 집에 돈을 안 받는 대신 어린 김영철을 키워달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그 집이 하필이면 김영철 씨와 같은 반 친구 집이었고 거기서 눈칫밥을 먹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둘 곳이 없었던 김영철 씨는 주먹을 쓰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게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에 중학교 시절 이미 당구 300을 넘었고 친구들 삥 뜯기, 치고받고 싸우기, 수업 땡땡이 치기, 소사 아저씨한테 라면 끓여달라기 등.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휴가 나왔다가 군에 복귀하는 군인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런 군인들의 돈을 뜯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엉망으로 다니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결국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보면 부러움과 반감이 생겨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역시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무려 5군데를 전전하다가 겨우 졸업한 후 우여곡절 끝에 유도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인천전문대학 체육학과에 진학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유도, 권투, 축구 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체격이 굉장히 다부지고 좋아 보이죠. 그가 작품 속에서 온갖 고초 끝에 성장하는 남자를 연기하는 일이 많은 건 이런 청년 시절의 궤적 때문일지도. 그는 나중에 성공하자 친구들 회식에 보탰으라며 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에게 삥을 뜯긴 친구들이라며 그때 친구들은 김영철 씨를 보면 개과천선했다고 한다고. 그렇다면 김영철 씨는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대학생 때 우연히 친구와 함께 명동에 갔다가 이정길 선배가 출연한 폭풍의 언덕이라는 연극을 보고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내가 죽어도 이걸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생겼다고 해요. 이후 처음에는 학교 수업을 빠지고 극단을 드나들다가 결국 대학을 중퇴하고 1973년 민예극단에 입단하면서 연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심부름하고 포스터 붙이는 일부터 있죠. 그런데 선배들이 연극 연습을 마치고 난로가에 앉아 소주를 한잔하면서 예술과 인생을 논하는 것이 너무나 멋있어서 배우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그는 연기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기초도 없었는데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남들이 한 번 볼 때 2번, 3번 보는 것, 그게 내 생존 방식이었다. 대충 살지는 않았다. 즉 악바리 근성으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에서 배우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달라집니다. 그 후 1978년 TBS 공채 18기로 방송 생활을 시작해서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고 서서히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극적인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김영철 씨가 38살 때 어머니가 열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명절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다가 화를 당하신 것이죠. 기차 건널목에서 기차가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못 보고 그냥 걷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아버지를 밀치고 대신 열차에 치여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죠. 아버지가 기차가 오는 걸 못 보시고 그냥 걸어가셨나 봐. 어머니가 뒤에서 아버지를 밀치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군요.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해 이 세상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김영철 씨는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어머니에게 숭고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 배움은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게 부모님은 차례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사별해주는 고통이 크다고 하는데요. 2년 뒤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맙니다. 특히 김영철 씨의 아버지는 자기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아내이기에 더욱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사무치는 회한과 그리움으로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내의 곁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부모님이 김영철 씨가 날개를 활짝 펴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김영철 씨는 맛있는 음식 한번 제대로 사드리지 못해 큰 한이 되죠. 그 후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는지 김영철 씨는 드디어 그의 진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김영철 씨의 연기 인생에 전환점이 된 작품이 2편 있는데 하나는 드라마 태조 왕건이었고 뭐인가? 다른 하나는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다른 하나는 영화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쓰리지를 줬어. 100% LTE가 있는 듯도. 그리고 최근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제3회 전성기를 가져다주고 있는 놀라운 드라마가 있죠. 바로 야인시대인데요. 여기에서 외친 4달러 이 한마디 말에 1급 4달러로 합시다.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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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광고까지 찍으며 그의 인기는 젊은 세대에게까지 파급됩니다. 유튜브에서 옛날 드라마나 예능이 인기를 얻으면서 김영철 씨가 재발굴된 것이죠. 그는 유행어, 4달러, 누구인가 등으로 젊은 층까지 팬을 확보한 후 유튜브 채널 영철마블에서 팬들과 소통 중입니다. 또한 김영철 씨는 2018년부터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며 중장년층으로부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세대를 아우르며 폭넓게 사랑받으며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때 개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김영철 씨의 아내는 1978년 데뷔한 배우 이문희 씨인데요. 미스 롯데 선발대회 선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모와 연기력을 겸비하며 큰 인기를 누렸죠. 김영철 씨와 이문희 씨는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다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인 1982년 결혼에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 돈이 없어서 부모님과 누나가 살고 있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해 그렇게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김영철 씨가 2000년 드라마 태조 왕건부터 떴으니까 아직 그가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의 집안 형편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김영철 단 한 사람만 보고 결혼한 이문희 씨였죠.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 김영철 씨는 야한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먹다 버린 능금 유해. 시도 때도 없이 옷을 벗었다고 해요. 체격이 좋아 캐스팅 되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 길로 나갔다면 하마터면 제2의 이대근이 될 뻔했을 듯. 이문희 씨는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던 연기자였는데 김영철 씨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결혼 후 스스로 연기를 관뒀고 애들 아빠가 수입 걱정 안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어 좋다며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내조 덕택에 결혼 이후 김영철 씨는 차츰 자리를 잡아가며 자신의 연기 색깔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헌신적인 내조를 한 아내가 갑자기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2009년 이문희 씨는 김영철 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무려 1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2차 공판 끝에 조정 신청이 받아져서 어렵게 재결합합니다.
처음에 김영철 씨는 이런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2011년경 이혼 소송설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며 힐링캠프에서 과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술자리를 많이 가서 아내는 내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합쳤는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고백했죠. 김영철 씨는 당시 이혼 소송을 겪으며 가정과 아내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씨는 앞으로 연기 생활을 안 해도 좋으니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람이다. 나에게 제일 귀하고 중요한 사람은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통해 내 인생의 기준은 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해준 거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았다며 용서를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나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로 미루어 보면 이문희 씨가 김영철 씨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씨는 감독이 헛소리한다고 생각하면 집에 확 와버리거나 후배가 버릇없이 굴라치면 다들 민망해할 정도로 심하게 혼을 내는 사람으로 가장 일하기 힘든 배우 1위로 꼽힐 정도로 사실 자존심이 세기로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아내에게 사과의 발언을 할 정도로 당시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용서를 갑니다. 해준다면, 모든 거에 대한 용서를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남은 인생 다 할게. 그리고 사랑해. 사실 그에게 아내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연기를 중단했고 가족을 보살폈죠. 또한 남편이 마음 편히 연기할 수 있도록 카페까지 운영하며 내조를 해준 아내에게서 그는 어머니와도 같은 큰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아내가 자기를 떠나려고 하자 마치 다시 어머니를 잃는 듯한 큰 슬픔과 상실감에 몸부림쳤을 거예요. 이제 비로소 철이 든 그는 다시 찾은 아내를 위해 완전히 바뀝니다. 무려 3년이나 타며 너무나 좋아했던 에마 할리 데이비슨도 아내가 반대하자 끊어버렸고 가끔씩 밥도 하고 주스도 갈고 밖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포장해 가기도 하는 등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김영철 씨는 학창시절의 방황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등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잘못을 바로잡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승리를 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